2014년 정기시험 2교시 제1과목 관광 법규 하겠습니다. 관광 법규 또 이제 머리를 써야 될 시간이에요. 예. 1번 관광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기본법 다 확인하셔야 되죠. 그런데 요런 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전문이 25점이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면 그 내용에만 집중하느라고 이 구성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법, 특히 뭐 다른 그 관광진흥법 같은 경우는 막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까지는 볼 필요가 없지만 기본법 같은 경우는 내용이 많지도 않고 정말 기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몇 조 부칙이 몇 개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 되죠. 부칙으로. 그러면 3번 전문이 2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니에요. 1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푸시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용을 다 아는 거 중요해. 그런데 문제를 풀면서 내가 놓친 부분이 요런 부분도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겠구나. 요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과정이 지금 문제를 푸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 푸는 데만 이렇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좀 그림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비본법은 요런 것들이 있지만 구성은 또 이렇게 돼 있어. 각각의 법령들의 목적이 뭐였지? 크게 보시는 거예요. 큰 눈으로 봐야지 법규는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만 그냥 막 파다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난 어디? 여기는 어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죠. 그렇지만 자원 같은 경우는 관광자원 해설을 막 큰 그림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큰 그림으로 보는 건 역사에서 국사에서 보고 그것과 연동해서 또 세부적인 사항들 무슨 뭐 문화재건 뭐고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또 자원이죠. 그러니까 법규할 적에 공부 패턴과 자원할 적에 개론할 적에 할 때 공부하실 때 그런 전략이 조금씩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하세요.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에요. 2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에서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사항이 아닌 거 등록대장에 기재를 해야 되는 거야. 숙박업소. 그러면 무엇을 기재해야 되나?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시행규칙 제4조의 제2호를 보시면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찾아보셔야 되죠. 특히 문제에 나왔던 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체크 꼭 하셔서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면 객실수 나와야 돼요. 기재사항에. 대지 면적 및 건축 요것도 숙박업이니까 당연히 대지가 얼마 정도 되고 건축 연면적이 얼마나 되고 이거 알아야 되죠. 4번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 영업을 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고 등을 한 사항 요런 것들 객실수 당연히 나와야 되죠. 관광숙박업이잖아. 그런데 종업원수까지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꼭 체크하세요. 2번에 2번이에요. 3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단지에 관한 설명. 우리 세트 있잖아요.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관광권. 그쵸?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이에요. 거점이란 게 중요해요. 우리 있잖아. 거기 거점이 어디야? 근거지가 어디야? 요새가 어디야?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론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법규는 당연히 나와요. 그러니까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그 과목들 있잖아요. 특히나 개론, 그다음에 법규, 그다음에 자원도 뭐 용어가 중요하죠. 그런데 자원은 용어라기보다는 그 자원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의 답은 3번이다. 휴양을 위해서 관광 거점으로서 기억이 안 나면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있어요. 키워드로 외우세요. 거점, 휴양 이렇게. 그러면 면접할 적에도 이게 굉장히 쓸모가 있어요. 왜냐면 면접할 적에는 막 장황하게 설명하면 시험관님이 별로 이 사람은 요점을 정리해서 말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한 줄로 딱 요약을 해버려야 돼요. 면접에선. 이거 하는데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귀납법이 돼버리면 너무 힘들어. 그런데 딱 이거는 이건데 이거에 대한 이건 이렇습니다 하면 부연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면접 공부하듯이 필기 공부도 하세요. 필기도 기억이 안 날 적에 키워드라도 알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야. 그러니까 키워드로 공부하기.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래서 제가 이론서에도 각 장에 들어가기 전에 키워드를 꼭 넣어놨어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4번 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표시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요. 기획여행을 할 경우에는 꼭 표시를 해야 돼요. 무엇을 표시해야 되냐? 2번, 3번, 4번 특히 최저 여행 인원 요거 항상 문제 나오잖아. 무슨 최대 여행 인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걸 헷갈리지 않아 하는 건 이해하면 돼요. 왜냐면 제가 얘기한 거 있죠. 기획여행에서 최저 여행 인원을 넣는 이유는 출발 인원인 거예요. 사실 최소 출발 인원. 그래서 얘기하죠. 기획여행에 제가 지금 예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일 전에 취소가 됐어. 그래서 이거 왜 저는 스케줄 다 안 맞췄는데 왜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최소 출발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또 법적으로 취소 가능해요. 출발 전에. 그렇기 때문에 막 출발 몇 시간 전에 취소하면 그 여행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취소할 게 있기 때문에 최저 여행 인원 넣고 그 다음에 최저 여행 인원이 10명 이상 15명이 돼야 또 뭐 TC가 동반을 하는 경우에 또 TC분의 뭐 항공권이라든지 숙박권 이런 것들이 또 보장이 되기 때문에 또 그걸 또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행사에서는. 그런데 이런 경우 표시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여행사의 자본금은 특별히 표시되지 않아도 돼요. 표시하지 않아도 돼요. 그쵸?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자주 나오고 요건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것이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법을 암기만 하면요. 최소, 최저, 최대 요것만 장난만 쳐도요. 못 맞춰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했어? 항상 이해하시면서 왜 이게 필요했는지 이 법이 필요했는지 그걸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요런 경우에는 이래서 이런 거니까 요거 주의해서 공부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그걸 얘기 안 했으면 그냥 외우다가 또 틀렸을 거예요. 제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조금 더 집중해서 볼 부분들을 포인트를 잡아 드리는 거예요. 5번 보세요. 관광진흥법령상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자를 모두 고른 거야. 그쵸? 매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씩 바꿔 있어요. 뭐 1년, 6개월을 1년, 여기서는 무슨 양성교육을 무슨 소양교육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이거 보면 더 이상은 설명 안 할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요. 그렇죠? 왜 맞고 왜 지금 이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지 이제 저하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알고 있죠. 그리고 꼭 외워야지 된다. 이것도 알고 계시고 이거 그냥 한 포인트 이거 법규니까 0.8 얘다 주시는 거예요. 꼭 맞춰라. 근데 이게 꼭 틀리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해하시면서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에요. 6번 관광진흥법령상 문화관광 해설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죠. 문화관광 해설사 이 문제도 쏠쏠이 나오죠. 쭉 보면 1, 2, 3, 4번, 3번까지 맞아요. 근데 4번 한번 보세요. 문화체육관 제가 1, 2, 3, 4번은 설명 안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지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야 보시면서 외우셔야 돼요. 그럼 4번이 왜 틀렸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게 빠졌어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예요.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다른 거잖아요. 그쵸? 요거 꼭 체크해 두시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를 지금 관리하고 있다. 요거는 저번 시간에도 공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 해설사는
한국관광공사가 아니고 관광공사 사장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리하는데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그쵸? 꼭 체크.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에요. 7번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등급 결정 시 평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2014년도에는 7번의 답이 1번 맞아요. 투숙객 현황은 평가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게 맞는데 2014년 12월 31일 날 개정이 됐어요. 법이. 그래서 지금 찾아보시면 이론서에도 다 나있고 해설서에도 제가 넣어놨는데 지금의 호텔업 그러니까 2014년부터죠. 12월 30일부터 개정된 걸 보면 호텔업의 등급 결정 시 평가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이 서비스 상태, 객실 및 부대 시설의 상태, 그 다음에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 등이에요. 요거 꼭 체크하세요.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등급을 결정하고 이런 게 많지 않거든, 법규에서도. 그러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7번의 답은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2014년도 정기시험이 치러진 9월에는 답은 1번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머릿속에 빼세요. 8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1번, 3번, 4번 맞아요. 그런데 2번 한번 보세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립된 관광특구 진흥 계획에 대하여 10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광특구 진흥 계획 등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한다. 그쵸? 이건 필요한 조치에 관한 거 5년이에요. 10년이 아니에요. 요거 꼭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이에요. 9번 관광진흥법상 법령상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중요하죠.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국외 여행업자 중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가 추가로 가입하거나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 등의 가입금액 또는 보증보험의 예치금, 지금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던가 아니면 영업보증금을 예치를 해야 돼요. 왜? 관광객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줄이기 위해서. 왜냐면 여행사에서 이런 국외여행업자 중 이런 걸 보험이라든지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여행사가 뭐 이런 거 많이 나잖아요. 특히 뭐 허니문 여행객들을 뭐에게 돈을 받고 입금을 받고 뭐 도망을 갔다 이런 아주 1년에 한 번씩은 꼭 나는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여행객, 관광객을 위해서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을 예치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서울보증보험에 1년 단위로 계속 갱신이 돼요. 그러면 학생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어. 그러면요. 2천만 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 보험을 들면 2천만 원짜리 돈을 2천만 원 보험을 딱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각자가. 보험을 내가 5천만 원짜리를 든다고 해서 보장 금액이 5천만 원을 다 내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을 붙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월별로 그 보험금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보증보험의 가입금액. 그러면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매출액에 따라서 뭐 몇십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몇백만 원이 될 수 있고 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지금 9번의 답은 3억이에요. 4번. 그러니까 50억 이상 100억 미만은 이 정도. 요거 찾아보시면 돼요. 지금 예치금 그 보증보험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의 별표에 나와 있어요. 그거 꼭 보셔야 돼요. 10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 지정 시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임야, 농지, 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은 몇 %를 초과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광특구를 지정을 하는데 관광하고는 관련이 없는, 관광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임야나 무슨 아시잖아요. 임야, 산, 농지, 공업용지 또는 택지 이런 것들이
그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정 지역의 면적의 10%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관광특구의 요건이에요. 조건이기 때문에 요거는 외우셔야 되죠. 그쵸? 근데 5%, 10%가 좀 적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광활동과 관련이 없는 곳이 10%가 있으면 10% 이상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20%는 좀 너무 많고, 그쵸? 5%는 조금 미약해. 그러니까 한 10%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상식의 선에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죠. 11번, 관광진흥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경영할 수 있는 관광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보면, 아, 이분들의 허가를 받아야 된대. 관광사, 그러면 답은 종합유원시설업, 그 다음에 일반 유원시설업이에요. 그쵸? 카지노업도 허가 받는데 어떤 분한테 받아야 되죠.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 안 할 거예요. 죽어도 얘기 안 할 거예요. 꼭 찾아내셔야 돼요. 아, 허가받는, 허가 받죠. 카지노업도. 그런데 허가를 내주는 주체가 달라.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구청장까지의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은 안 들어가요. 기타니까. 그리고 카지노업은 허가 내주시는 분 따로 있어요. 이거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답은 11번에 3번이에요. 12번, 관광진흥법령상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아,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국외래요. 그럼 국내외래요. 그러면 이 업에 하시는 그 등록한 업체에 무슨 업 하는 걸로 지금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 여행업이에요. 그쵸? 답은 2번. 그러면 국외여행업은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국내인 대상으로 하고, 국내외 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요. 아, 그렇구나. 국내외, 그렇죠. 해외도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민, 외국인 다 대상으로 하는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 여행업을 하는 분들이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답은 12번에 2번. 13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편의시설업자 지정대장의 기재사항. 왜 이렇게 기재사항이 많이 나와? 기재사항이 쏠쏠하게 나와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 아까도 기재사항 나왔었죠. 무슨 기재사항? 무슨 기재사항이 있었는데? 그쵸? 뭐가 있었는데 다시 찾아보세요. 그쵸? 그러면 무엇을 기재해야 돼? 지정대장에 기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호 또는 명칭 당연히 기재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업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사업장의 초세지 굉장히 중요해요. 여행업이라든지 이런 관광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업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소재지 꼭 나와요. 그리고 대표자의 성명, 주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가 지금 대표고 오너고 이런 거 봐야 될 거 아니야. 임원의 성명, 주소, 이것도 들어가요. 그렇구나. 관광편의시설업을 하려면 기재사항이 임원의 성명, 주소까지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13번의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번이에요. 14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문화, 예술 또는 레저 등의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다시 찾아볼게요. 관광 편의시설업은 뭐지? 유원시설업은 뭐지? 휴양 콘도미니엄은 뭐지? 찾아보셔야 돼요. 15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산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된대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 그냥 무조건 반드시 이제 나왔어. 사실 우리가 문제에서 이런 1, 2, 3, 4 사지선다에서 반드시가 나오면 좀 이상한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좀 냄새가 나는데 이건 좀 틀린 것 같은데 이런데 이미 이 문제 자체에 반드시 취소해야 한대. 그러면 이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면 무슨 뭐 청문을 들을 필요도 없고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뭐 조사할 필요도 없어. 딱 보면 4번이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획득. 진짜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관광 종사원 자격증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국가고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어떻게 뭐 취득했어. 누구 걸 빌려서 뭐 했다든지 뭐 위조를 해도 굉장히 나쁜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슨 컨닝을 해서 봤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기만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사항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5번의 답이 4번이에요. 16번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을 경영한 자가 받게 되는 벌칙. 관광업 등록 안 했대요. 관광업은요. 아까 여행업은요. 등록 사업이잖아요. 등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등록하지 않고 여행업을 막 한 거야. 그럼 이런 분들은 등록하지 않고 여행업을 진행시켰던 분들은 당연히 영업보증금 그 다음에 아까 저기 뭐예요? 영업보증금 예치, 보증보험도 안 들었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비양심적으로 또 어떤 관광사업을 벌렸다면 얼마나 피해객들이 많겠어요. 관광객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페널티를 줘야 돼. 등록을 하지 않고 여행업을 경영한 자는 3번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요건 꼭 외우셔야 되죠. 그렇죠? 이거요. 3천만 원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심한 거. 굉장히 높은 벌이에요. 굉장히 심하고 3년 정도 그것도 굉장히 작은 게 아주 짧은 기간이 아니죠. 중한 벌이에요. 17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펜션업의 지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4번 맞아요. 그런데 3번 보면 취사 숙박 및 운동에 필요한 시설인데 운동은 빼세요. 그것이 관광 펜션업의 지정 기준이에요. 그쵸? 17번의 답은 3번. 18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등록 기준 및 지정 기준으로 옳지 않대요. 1번은 맞아요. 관광 개도업이 뭐야?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 그쵸? 아니면 스키 타러 갈 때 리프트카 이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고 있어야 돼. 기능을 갖춰야 되죠. 그러면 3번 보세요. 2번 보세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건물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이에요. 그래서 답이 18번의 답이 2번이에요. 미만이어야 돼요. 3번 관광유흥 음식점은 영업점 내부에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당연히 갖춰야 하죠. 그런데 4번 한번 보세요. 이 당시 2014년도만 해도 4번의 자동차 야영장업은 차량 1대당 한 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8번의 답은 지금으로 보면 옳지 않은 것이 2번하고 4번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 4번은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동차 야영장업은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 공간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해설에도 넣어놨으니까 꼭 체크해 보세요. 자동차 야영장업이 최근에 들어왔거든요. 왜냐면 요새는 또 자동차 야영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일반 야영장하고 자동차 야영장업은 뭐예요? 자동차가 들어가는 거죠. 보통은 자동차를 딴 곳에 무슨 공터에 이제 놓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또 자동차 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캠핑 물품이라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은 자동차를 텐트 앞에 세워놓고 그 앞에서 이제 자동차 안에서 뭘 꺼내서 뭐 쓰던가 뭐 여러 가지를 편리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 요구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 야영장업에 따른 법령이 따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꼭 체크하세요. 그래서 18번의 답은 예전에 2014년도 정기시험 때는 2번이었으나 지금은 2번과 4번이다. 이렇게. 그쵸? 체크하시고요. 19번 관광진흥법령상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보면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을 유기기구에 대하여 검사 항목별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은 1회 이상이에요. 그쵸?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 20번 관광진흥법령상 휴양 콘도미니엄 및 제2종
종합휴양업에 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해당 시설공사의 총 공사 공정이 몇 프로 이상이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면 콘도미니엄업이나 종합휴양업,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데 적어도 20번에 4번처럼 20%는 진행이 되면 그래 지금 올라가고 있지 분양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군. 그러니까 분양 그때부터 받아도 돼. 회원 모집할 수 있어. 이렇게 법으로 지금 관광진흥법으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명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업자한테도 좋은 일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콘도미니엄이 생기는 지역한테도 또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효과죠. 그러니까 그러면 100% 다 공정이 된 다음에 하면 또 늦어. 그러니까 20% 정도 올라가면 공정률이 되면 이제 받아도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20번의 답은 4번이에요. 21번 관광진흥개발기금 법령상 3세의 어린 3세래요. 국내 항만이에요. 항만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출국할 경우 기금을 납부해야 돼. 기금 납부해야 되죠. 얼마? 1,000원. 근데 항만하고 비행기, 항공타는 어린이의 연령대가 달라요. 납부해야 되는 연령대, 납부하지 않아야 되는 연령대가 달라. 그러면 이 어린이는 지금 3세래요. 그러면 돈 얼마 내야 돼요? 출국 납부금. 안 내도 돼요. 왜냐하면 선박의 경우는 6세니까. 6세 미만은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2세 미만, 6세면 2세는 뭐? 6세는 뭐? 이거 지금 헷갈리면 큰일 나요. 그쵸? 21번의 답은 1번. 22번 관광진흥개발기금 법령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았대요. 1, 2, 3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항상 요 문제 많이 나요. 민간 전문가, 위원회, 심의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고 몇 명 정도가 들어간다,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4번 기금의 집행, 평가, 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고용하면 돼요. 15명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10%, 10명 그렇게 좀 끊어요. 15명 이렇게 끊진 않아. 그러니까 상식의 선에서 생각하세요. 아까 나온 공정률 20%는 10% 같은 경우는 너무 작잖아요. 퍼센티지가. 그렇기 때문에 20%가 된 거고 30%는 많이 진전됐으니까 그건 또 좀 곤란하고 그래서 20%로 한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10 아니면 보통 10% 아니면 10명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준을 딱 세워놓고 내 생각에 내 기억으로는 10명 10% 정도였는데 아닌 거잖아요. 아까 나온 공정률 20%였어. 아니면 한 명이었어.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외우면 조금 더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 기본적인 지금 그 머릿속에는 10명 10%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20%가 되는 것도 있고 사항들이 있고 아니면 1명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들을 또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뭉뚱그려서 외우지 말고요. 하나의 기준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탄탄하게 한 다음에 다른 것을 외우세요. 그래야지 절대 헷갈리지 않아요. 법규요 굉장히 헷갈려요. 지금은 다 아는 것 같아도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게 도대체 내가 이게 공부한 게 맞나 손 벌벌 떨면서 틀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려면 기준을 딱 세워서 기준점에서 생각을 자꾸 해나가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23번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 시설 중 전문회의 시설이 갖춰야 된다. 전문회의 시설이 갖춰야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게 나와. 1번, 2번, 4번 맞아요. 그런데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을 거예요. 이건 아예 없어요. 이런 항목은. 찾아보시면. 그쵸? 요거 그러면 저 같으면 뭘 보겠어요? 전문시설이 갖춰야 될 시설, 요건 1, 2, 4를 외우겠죠. 그쵸? 23번의 답은 3번. 24번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 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 생각하면 도시가 나오니까
막 시도지사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데 국제회의 관련해서 국제회의 도시를 지정하려면요, 당연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들어오죠. 왜냐면 관광하고도 관련 있고, 그리고 국가를 대신해서 무엇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밖에 사실은 없어요. 관광활동 관련해서, 국제회의 관련해서. 왜냐하면 시도지사 같은 경우, 시도지사가 만약에 국제회의 도시를 지정하면요, 막 지정하면 되겠네? 그냥 우리 도, 시도, 조라고 막 지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안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25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 한번 보세요.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의 국제회의는 국제회의 기구에 가입하지 않는 단체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국제기구에 가입한 단체,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회의일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는 뭐예요?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이고 그 다음에 2일 이상이 진행되는 회의일 건. 이게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일 경우 이렇게 조금 그 기준이 완화될 수 있어요. 요거 꼭 체크하세요. 그쵸? 그래서 이 2014년도에 법규 보면요, 그렇게 까다로운 거 없어요. 막 무슨 별표에 나온 그 시행규칙 등 시행령 등 이런 게 나온 것도 많지 않고요. 굉장히 무난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공부는 하셨어도 그냥 21개? 22개 정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위주로 해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본을 세운 다음에 기본 탄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걸 좀 특별하고, 아, 요건 숫자가 좀 특별해. 아, 이런 경우에 이래서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꽉꽉꽉 채워나가시면 돼요. 그쵸? 법규 다 했어요. 그러면 2교시 제2과목 관광학 개론 들어갈게요. 26번. 관광의 구성 요소가 바르게 연결돼. 아우, 이거 또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통이라니까요. 모르면 고통이야. 근데 알면 너무 좋아. 어머, 나 아는 거 나왔네? 나 맞추면 되겠네? 그쵸? 뭐, 1, 2, 3번 제가 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4번 한번 보면 관광 매체, 여행업. 맞아요. 매체,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여행사 아니세요? 그분들이 관광사업체가 매개체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1번에 나온 관광 매체, 향토 음식은 뭐야, 관광객은 뭐야, 자연자원은 뭐야, 이거 다 체크해 보겠어요. 객체일까? 주체일까?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27번.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국내 여행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안내해 주는 우리나라 관광 안내 대표 전화번호는 뭐예요? 1330이죠. 그쵸? 꼭 체크. 28번. 관광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래요. 그러면 여가, 여행, 레크레이션 다 유사한 용어. 그런데 이민은 좀 다르죠. 이민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행처럼 일탈을 원하지도 않아. 일탈용이 아니야. 내 생활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서 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내가 정말 모르더라도요. 여러분이 정말 모르셔도 딱 보면 여가, 여행, 이민, 레크레이션 너무 이질적인 게 하나 있지 않아요?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고민할 필요도 없지만 고민을 해야 한다면 딱 문제 이렇게 보는 거야. 봐서 이거 너무 다른데? 너무 차별적인데? 이질적인데?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28번의 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29번. 국제관광의 경제적 효과요. 경제적 효과 중요해요. 경제적 효과, 뭐 사회문화적 효과, 무슨 환경적 효과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경제적이에요. 고용창출, 국민소득, 국제수지 이거 다 경제, 돈하고 관련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2번의 인구구조 같은 경우는 사회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틀리면 너무 그냥 가슴이 찢어져 진짜. 왜냐면 그 말하는 문제의 내용이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각 1, 2, 3, 4번의 특성만 알아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맨땅에 헤딩할 수가 없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는 쉽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를 조금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이것도 눈에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요, 괜히 이 내용 보고 그냥 자포자기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풀면서
이제 숙달이 돼야 되는 거죠. 29번의 답은 2번. 30번 UNWTO에서 관광객을 통계적 목적으로 분류할 때 관광객으로 분류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쵸? 관광객, 비관광객 나눴잖아요. 이론서에도 나와 있어요. 특히 승무원은 관광객으로 분류돼. 이분들 손님들 모시고 비행기에서 가셔서 현지에 떨어지셔서 뭐예요? 관광하시고 또 손님들 모시고 오시잖아요. 그쵸? 30번의 답은 3번이에요. 31번 다음 중 관광정책의 특성이 아닌 것은 공공성 맞죠? 미래지향적 맞죠? 그리고 규범성 맞죠? 그런데 영리추구성 이거는 영리추구성은 이제 관광정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이제 목적이긴 하지만 특성이 아니야. 영리를 추구하기 돈을 벌기 위해서 관광정책 자체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요거 31번의 답은 3번이에요. 32번 관광의 발전 요인이 아니야. 아, 관광이 왜 발전했어? 우리 유명한 토마스 쿡님이 막 여행업을 막 일으키고 막 기획여행을 실시하기 시작하고 막 여행자 수표가 토마스 쿡이라는 여행사 수표를 막 갖고 다니고 왜 여행자 수표가 나왔겠어요?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막 그냥 돈을 이만큼씩 갖고 다니면 너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몇 장으로 그게 이제 한 장에 뭐 $1,000, $2,000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행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행이 관광이 발전이 된 요인 중에 하나는 2번 교통수단 발달 맞아요. 여가시간 증가 맞아요. 대중매체의 발달 맞죠. 왜냐면 대중매체를 통해서 막 소개도 많이 하고 정보도 많이 얻게 되고 여행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관광에 대해서. 그러면 물가 상승? 아니죠. 물가 상승은 경제적 효과 중에서 또 특히 부정적 효과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봐도 발전 요인은 몰라 내가. 그러더라도 딱 보면 이질적인 게 딱 보여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딱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이제 눈치채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32번의 답은 1번이죠. 그러면 33번 약어와 조직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IATA는요. 제가 막 영어로 다 설명 안 할게요. 해설에도 나와 있고 이론서에 다 나와 있어요. IATA는 경제협력개발기구는 OECD죠. IATA는 국제항공수송협회예요. 2번에 WATA 세계여행자협회 맞아요. 3번 파타. 파타는요. 퍼시픽 아시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태평양 관광협회고요. 아스타는 뭐예요? 다 A가 들어갔네. 아스타는 어소시에이션 아니면 뭐 에이전트 이렇게 될 확률이 높죠. 아스타는 뭐야? 아시아 태평양 관광협회가 아니라 미국 여행업협회예요. 그쵸? 그래서 33번의 답은 2번이에요. 요 약자 있잖아요. 각 기구들의 약자도 한 문제씩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조약, 협약 이런 거, 협약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죠. 34번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제관광진흥 정책으로 옳지 않았대요. 그러면 한번 그거를 물어봤어요. 우리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여쭤봤어요. 우리나라를 방문할 적에 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나, 뭐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나 이런 걸 여쭤보면 대부분 입국 절차를 간소화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1번의 입국 절차 강화 이거는 조금 곤란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입국 절차를 무조건 막 간소화하면 안 돼. 그것도 이제 잘 봐가면서 절차를 따져서 해야 된다는 뜻이고 여행시설 확충, 해외 홍보 강화, 관광상품 개발 요거 국제관광진흥 정책으로 옳아요. 그렇지만 입국 절차 강화하면 조금 외래 관광객들이 들어오시는데 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입국 절차 간소화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34번의 답은 1번이에요. 35번 다음 중 잘못 연결된 것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이거 맞아요. 1988년에 서울올림픽이 있었죠. 그러면 1990년대 부산 아시안게임 아니요. 부산에서 열렸던 아시안게임 2002년도에 있었어요. 그쵸? 다음 중 잘못된 건 35번에 4번이에요. 36번 우리나라 최초 관광법규인 관광사업진흥법이 제정된 연도 최초 지금 최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장
최근 뭐 이런 것들이 문제 나오기 쉬워요. 그래서 관광사업진흥법은 1961년도에 지정됐다. 요거는 외우셔야죠. 어떻게. 그쵸? 37번 소셜 투어리즘의 대상으로 옳지 않은 나왔어요. 소셜 투어리즘, 복지관광, 그쵸? 1번 장애자, 장애우분들,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 그 다음에 저소득계층, 취약계층. 그러니까 소셜 투어리즘 하면 국민관광, 복지관광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CEO는 이미 잘 가고 계세요. 여행 많이 가시고 관광활동 많이 하신단 말이야. 이 소셜 투어리즘의 취지 자체가 여행의 기회를 균등하게 받자는 거예요. 골고루.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못 받는 소외된 계층이 또 여행의 기회를 충분히 누려야 한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아는 분들은 대기업 CEO까지 그 소셜 투어리즘의 대상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7번의 답은 4번이에요. 38번 문화체육관광부 지원하에 한국관광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비즈니스 호텔급 체인 브랜드는 뭐예요? 베니키아죠. 베스트 나잇 인 코리아예요. 제가 뭐 특별히 써드리진 않을게요. 이 구스테이는 뭐야? 코리아 스테이는 뭐야? 베스트 웨스턴은 뭐 베스트 웨스턴은 유명한 체인점. 보면 각각이 무엇인지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요것들 해설서 참고하시고 이론서 참고하시면서 보세요. 3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관광 숙박업의 종류가 나와서 이게 무엇이지? 제시된 설명을 잘 보세요.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다음에 취사 얘기 나오면요. 이거는 호텔은 아닌 거야. 숙박에 부수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공연 또는 연수 이거 당연히 휴양 콘도미니엄업이죠. 중요해요. 취사 보통 물론 호텔에서도 요새는 취사 가능한 것들도 있어요. 레지던스 호텔 뭐 이런 거, 레지덴셜 호텔 뭐 이러기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이 관광 숙박업의 종류를 설명할 적에는 이 설명에 해당되는 업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관광 숙박업의 종류가 무엇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해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39번의 답은 2번이에요. 40번 관광 수요의 유인요인 풀이래요. 풀. 우리 얘기했죠. 푸시하고 풀이에요. 끌어당기기. 옳지 않은 것은 1번 역사유적지, 아름다운 해변, 문화행사 다 지금 끌어당겨요. 휴식은 끌어당기는 요소는 아니죠. 40번의 답은 4번. 41번 국내 주요 컨벤션 센터 명과 소재 지역이 바르게 연결된 것. 1번 보세요. 백스코는 어디에 있어요? 부산이에요. 세코는 창원이에요. 엑스코 대구예요. 요것도 문제 나온 적 있어요. 대구라고 하니까 덱스코로 아는 거야. 아니죠. 엑스코죠. 그리고 킨텍스 일산에 있어요. 41번의 답은 3번. 42번 위탁 운영 호텔의 설명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야? 매니지먼트 컨트랙 호텔이야. 이런 호텔의 설명으로 옳은 걸 한번 보세요. 1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 경영. 그렇죠. 경영을 해달라고 위탁을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그러면 2번 소유주가 자본 투자. 맞아요. 3번 소유주가 위탁 운영회사의 경영 수수료를 당연히 지불해야죠. 내가 경영을 못하겠어. 전문 경영 회사에 맡기는 거야. 그러면 뭐해요? 수수료 지불하셔야죠. 4번 위탁 운영회사가 경영 손실 발생 시 배상. 이건 아니에요. 위탁자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전문 경영 회사한테. 그런데 손실이 발생했어. 그러면 그래도 위탁한 사람이 그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책임 소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주 문제 자주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응시자가 요 경영 형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임 소재를 물을 적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42번의 답은 4번이에요. 43번 여행객 단독으로 여행하는 개별 자유여행. 이거 FIT죠. FIT 하죠. 요거 43번의 2번이에요. 44번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호텔 임원의 숙소로 사용되거나 호텔 사무실이 부족하여 객실을 사무실로 이용하는 거. 이거 하수유스룸이에요. 이거 꼭 체크하세요. 2번이고요. 턴오버는 뭐예요? 재고 회전율이야.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테이블 회전율도 턴오버를 하고, 턴오버를 또 이제 영어에서는 또 이렇게도 쓰게 돼요. 직원의 이직률, 턴오버가 심하다 이러면 그 조직은 직원들이 일하기가 그리 좋지는 못하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턴오버도 쓰고 재고 회전율이라고도 쓰고, 그다음에 컴플리멘터리 룸은 무료 객실, 그 다음에 데이유스는 뭐예요? 대실, 낮 이용 객실 이런 거죠. 그래서 44번의 답은 2번이에요. 45번 다음 중 발포성 있잖아요. 스파클링 와인으로 묶여진 것은 보면 이거는 외우셔야죠. 뭐 3번이에요. 기억 리을 미음 샴페인 스푸만떼 그 다음에 섹트 요거 외우셔야 돼요. 46번 관광 마케팅에서 자사 제품을 경쟁사 제품에 비하해 차별적으로 인식. 그 고객의 손님의 머릿속에 자사 제품을 차별적으로 인식을 시켜야 돼. 그분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지금 우리 제품은 포지셔닝이 돼 있는지, 위치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지셔닝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이 46번의 답은 1번이죠. 시장 세분화, 스왓, 그 다음에 타겟, 요거 STP 어제 설명했어요. 스왓은 한번 또 나올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스왓은 뭐예요? 강점, 약점, 그 다음에 기회, 위험 요소를 분석하는 거죠. 스왓 어널리시스 뭐 이렇기도 하죠. 요거 이론서에도 넣어놨으니까 꼭 보시고요. 46번의 답은 1번이에요. 47번 항공사의 이카오 항공코드와 IATA 항공코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이에요. 요거 다 체크하셔야 돼요. 요거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1번 AAL은 아메리칸 항공이에요. 그래서 이카오 항공코드는 3자리예요. IATA 항공코드는 2자리예요. 보통. 그래서 AAL은 아메리칸 항공이라서 IATA의 코드는 2자리 AA가 돼야 되고요. 이번에 AFR은 에어프랑스예요. 그래서 AF 해요. 그 다음에 3번 KLM은 네덜란드 항공이죠. 그래서 2자리 IATA 코드로 하면 KL로 써요. 그리고 캐세이 퍼시픽이 이제 나왔어요. 4번에 CPA, 캐세이 퍼시픽은 2자리 숫자로 코드로 하면 CX 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이것도 문제 나왔었죠. BA, CX, TG 뭐 이렇게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것들이에요. 요것도 이론서에 넣어놨으니까요. 꼭 보세요. 48번 관광객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바르게 나다. 그런데 이런 결정 과정 나오면 이거를 나 모르는데 또 혼자 좌절해. 그러지 마시고 그냥 상식적으로 보세요. 한번 답이 3번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한번 보세요. 내가 여러분의 시각에서 보시란 말이에요.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 있어. 여러분 이게 과정을 이렇게 말로 풀어서 썼기 때문에 지금 어렵게 느끼시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 다 하고 계신 거예요. 보면 관광객이 이제 뭐예요? 문제 인식을 해. 이제 보면 그 다음에 문제 저게 뭘까? 문제 저걸 봐. 관광객이 여행 상품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 인식이 이루어진 다음에 정보를 탐색해보면 저게 좋은 건가? 사람들은 후기가 어떻지? 저거 어떤 상품이지? 이걸 봐. 그런 다음에 대안이 뭐예요? 이 안 말고 다른 안이 또 있나? 그것도 같이 보는 거. 이거 말고 다른 상품도 같이 있네. 한번 또 봐야겠네. 평가하죠. 그 다음에 구매를 결정해. 나 이거 구매 결정해서 그래서 갔다 왔어. 무슨 여행 상품을 구매해서 갔다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매 후에 또 평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결정 과정들, 무슨 선택의 과정들 이런 거 문제 나오거든요. 마케팅에 무슨 발전사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흐름대로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무조건 정보 탐색부터는 할 수 없잖아요. 인식을 해야 탐색이 들어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해하시면서 보세요. 이걸 무조건 외우지 마세요. 무조건 외우면요 절대로 쓸모가 없어요. 뭐 하나만 툭 들어오면 그냥 또 헷갈리는 거야. 48번의 답은 3번이죠. 49번 양조주예요. 퍼멘티드 베버리지인데 해당하는 게 양조주는 브랜드예요. 그쵸? 요거 보셔야 되고 와인 완전 숙성시키는 거잖아요. 그쵸? 막걸리 숙성. 그쵸? 50번 항공운선 사업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면 안정성 맞죠? 그 다음에 자본 집약성 맞죠? 항공사에서 돈 많이 들어요. 비행기 한 번만
교체해 보세요. 그 몇백 대를요 다 그거 대출 받아서 자기 돈으로 그 비행기 교체하는 회사 없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굉장한 자본이 필요해. 정시성 굉장히 중요하죠. 제 시간에 출발해야 돼. 그러면 수요의 고정성 보세요. 50번에 2번. 항공사업, 운송사업은 예약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일정한 수요의 고정성이 확보돼. 아니죠. 항공사업도요. 왜 땡처리 항공티켓이 나왔겠어요. 이게 수요가 굉장히 변동적이고 아주 탄력적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약을 했어도 안 오시는 손님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항공사 같은 경우도 호텔 객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손님이 안 오실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항공사의 입장으로 보면 안 오는 손님을 그냥 가는 것보단 어떻게 돼? 급하게라도 빨리 좀 싼 금액으로 파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땡처리 무슨 항공권 이런 게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저렴한 가격에 항공권이라고 해서 좌석이 반토막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 없어진 항공 티켓, 좌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판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의 고정성은 말이 안 돼. 이건 무엇을 물어보냐면 이 사람이 이 여행업이라는 관광활동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관광산업, 항공사건, 호텔이건 이렇게 경쟁이 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휘발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수요가 너무 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한 번 판매하지 못한 좌석은요, 다음날 팔 수가 없어. 이게 하나의 그 기본적인 관광사업의 숙명이에요. 굉장히 사실은 비극적인 일이죠. 왜냐면 업자들로 보기에는. 제품이면 내일 갖다 팔아도 돼.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 그쵸? 이걸 굉장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할 적에는 되게 개론을 쉽게 생각해. 그런데 아주 이해력이 높지 않으면 하다가 틀릴 수 있는 게 이 개론 과목이에요. 그쵸? 수고하셨어요. 잠깐 쉬고 할게요.